이렇게 간단한 것이었지만 내가 남들이 잠든 시간 난방이 꺼진 사무실에 남아 조그마한 열풍기를 쬐며 컵라면을 먹으며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들을 견디지 않고 포기했다면 그 간단한 답이라도 얻을 수 있었을까? 다른 인턴들과 이야기해보니 의외로 내가 생각했던 해답은 손쉽게들 생각해냈던 것 같지만 누구에겐 쉬운 해답이더라도 나는 그 시간을 견뎌야 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내 앞에 도전들, 크고 작은 어려움에 맞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어쩌면 내게는 그렇게 해서 찾았던 그때그때 해결책, 해답, 결과보다는 무던히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견뎠던 그 시간들이 변함없는 단 하나의 해답이었던 것이다. 오래 있었지만 사실 철저하게 그냥 과제만 시켰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그 친구의 어떤 생각이나 백그라운드를 많이 접하기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만들지 않았고 곤란하실 것 같아요. 따로 저녁실에서 썰고 싶는데요, 사람만. 딱 잘라서 안 된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운데 내가 아는 변호사 누군 된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춥지 않아요? 코트 더 두꺼운 거는 이쪽으로. 제가 코트를 원래 안 입습니다. 아. 이거 하나 드시러. 그리고 저희 뭐 맥주 한잔 할까? 네, 다 좋습니다. 맥주도 괜찮고. 소맥이 좋을까, 맥주가 좋을까? 인간적이셔, 우리 최성훈 변호사님. 네. 소주 하나랑 맥주 2개 일단 주세요. 네. 좀 갑자기 보자고 해서 좀 뜬금없고 갑자기 그런 거. 보셔도 됩니다. 예정하지 마시고. 저 두 사람 사이에 뭔가 흐르는 것 같아요. 드시죠. 원래 네. 지금 배고프실 텐데. 로스쿨은 본인 뜻이에요? 아니면 어머니? 저희 뜻입니다. 아, 그래요? 어머니의 뜻에 따라 무엇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골 기질이 있으니까. 선생님, 일단 가족 관계 어떻게 돼요? 저는 아버님은 예전에 좀 돌아가신 지가 한참 됐고. 아, 네. 예전에? 네. 많이 오래됐어요? 네. 지금 한 18년? 19년 됐습니다. 그럼 몇 살 때 돌아가신 거지? 저 11살 때. 기억이, 추억이 많아요? 네, 뭐 많죠. 가정적인 분이셔가지고 술도 한 잔 못 하시고. 근데 좀 앓다가 돌아가셔서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몇 년은 좀 그랬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전에는 아프셔도 이제 자식들 데리고서 가족끼리 같이 이 시간 갖는 거 뭐 이런 거 좋아하시고 했는데 그때는 사실 되게 그런 게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그 속을 몰랐죠. 아빠 속을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좀 편찮으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시간들을 많이. 그러면은 형제는 어떻게 돼요? 형이 한 명 있습니다. 형이 지금 장가 가서 오, 잘 마시겠네요. 잘 마시는데. 제가 한 잔 1대1로 한 잔 1대1로 한 잔 드렸어요. 1대1로 제가 한번 마셔봤는데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누구랑 먹은 거야?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누구랑 먹었는지 네. 제가 하고 바로 나중에 또 한 잔 더 타드리겠습니다. 재밌어요? 이거 과정이? 저는 일단은 변호사님들이 젊은 감각으로 모여가지고 새로 비즈니스를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주대표 소송을 기획을 한다든지 이런 기획적인 부분에 있어서 배울 것이 되게 많다.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변호사가 새로운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변호사는 너무 많고, 그러니까 너무 많아지고 있고, 사실 실력 있는 자리 잡은 변호사님들이 운영하고 계시지만, 그럼 저는 머릿속으로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이 회사가 나랑 같이 일을 하면은 무엇을 할까? 그런 이제 되게 주제 넘은 너무 앞선 생각을 먼저 하는 거죠. 이면서 변호사가 나랑 일을 하는데 내 케이스에 꽂혔다 이러면 나는 얘를 100%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거의 말씀하셨죠. 그냥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건 진짜. 근데 약간 문제는 얘의 흥미를 자극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을 거고. 그냥 산으로 갈까 되게. 근데 사실 실제로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잖아. 굉장히 많지. 거의 대부분이잖아 사실. 약간 얘의 재미를 계속 자극을 해줘야 되는. 물론 뭐 제가 지금 채용되는 입장에서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매 순간 그런 생각을 이제 먼저 앞서서 하면서 접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부분과 좀 맞닿아 있는 건데 걱정되는 건 뭐냐면 저도 사실 그 진로를 로펌 변호사로 선택을 해서 간 거잖아요. 네. 대부분 다 로펌 변호사를 가는 사람들이 나는 조금 더 사회의 최첨단에서 뭔가를 바꿔가고 조금 더 앞서가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변호사라는 직업이 그런 쪽에서는 되게 화려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미시적인 것 때문에 정말 문장 이거 하나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거느냐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고 정말 이거는 이 케이스가 도대체 내 성장에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의구심이 드는 케이스들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거든요. 물론 지나고 나면 그게 근육이 돼 있고 뭐 살이 돼 있고 그렇죠. 이렇겠지만 그때만큼은 정말 그게 의구심이 들고 이거 근데 그러면 무조건 소송하라는 얘기. 네. 제가 뭐 거들어드릴 게 없을까요? 스터디 해보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178조랑 아니면 업무상 배임이랑 이런 게 같이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내겠다라는 방향으로만 쭉 가면서 이 뒤에 있는 일들을 내가 챙기지 않는다면 그냥 그거는 사실 비즈니스맨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당장 처리해야 되는 그렇게 사회 최첨단에 있지 않은 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재미없으니까 이건 내가 좀 이렇게 대충 쓱쓱쓱 쓰고 이걸 챙기지 않고 그렇게 나갔을 때 저 사람은 유능한 변호사다라고 얘기하기는 저는 그렇게 판단받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어떤 것 같아요? 뭐가 힘들거나 막 그래요? 아니요, 저는 안 힘들어요? 즐거워요? 네. 적성이에요?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그래서 그러니까 현서 인턴에 대해서는 되게 이런저런 정말 그 생각들이 오가는 것 같아요. All of my trying, we still end up dying. How can it be? 저는 진짜 술 한 잔 기울이면서 할 수 있는 얘기. 예. 짝등을 하고 만나자고 한 건데. 저는
변호사 업무가 되게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렇게 붙잡고서 가만히 앉아서 찾아보고 면접 볼 때도 저는 밤을 잘 셉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밤을 잘 새고 그냥 앉아가지고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를 잘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무서운 거죠. 왜 무서워요? 왜냐면 그게 가장 여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은 아닐 수 있으니까. 내가 사회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무서운 거죠. 그냥 내가 좋으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데 아쉬운 생각이 나중에 들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돈을 벌어가지고 누굴 도와주더라도 1000명을 더 도와줄 수 있는데 그냥 관성에 젖어서 내가 그냥 그거에 젖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직 제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 얘기 듣다 보니까 문득 궁금해진 건데 7명 중에는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7명이랑 지금 잘 섞이는 것 같아요? 본인이? 어때요? 저는 근데 막 업무 관계에서는 이렇게 살갑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저 사람은 왜 밥 먹을 때도 뭐 일을 붙잡고 있지 이런 생각은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네. 저는 근데 항상 그거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인턴 동기들은 저를 편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 그건 그렇겠지. 네, 근데 그리고 심지어는 변호사님들도 저를 얘는 편한 애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를 한 10년 정도 보시면 편해지시지 않을까. 근데 왜냐하면 이면서 인턴은 그 데이터에 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게 불편함이라는 게 아니라 그 낯섦인 거죠, 낯섦. 오래 봐야겠다. 오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8명이. 오래 보겠죠.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서. 저는 뭐 짧게 보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짧게 보는 사람은 애초에 안 보고. 아, 그래요? 예.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다들 애정을 갖고 보고 있었다는 거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최 변호사의 심정이 좀 짐작이 가는 게 이 인재가 너무 아까워요. 반면에 또 잘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도움이 될지 어떨지 궁금한 거예요. 아깝고 궁금한 심정, 이게 역력히 드러난 대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면서를 품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지금 선배 멘토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이면서 인턴이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거는 1대1로 식사하는 자리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피력한 거고 좀 강한 어필을 한 겁니다. 그거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젊은 배울 것도 많고, 그리고 사실 같이 하고 싶다라고 이제 본인의 생각을 많이 이렇게 어필한 것 같은데.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시 이면서는 일단 지금 시체의 얼룩, 그러니까 시반, 그리고 시체 경직, 시강, 직장 내 온도 측정,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 시각 추정은 증거 방법으로 신뢰하기에는 턱없이 부적절한 측정 방법입니다. 그것은 이제 기록을 통해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10조국을 보시면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반이 형성되는 시간대 자체가 법의학 교과서에서도 계략적인 범위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서 사후 변화에는 많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였고요. 그리고 시체 경직의 경우에도 개별적인 요소에 따라서 편차가 매우 크다는 부분을 제가 12쪽의 자료를 통해서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사체의 직장 내 심부 온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부정확하다는 것이 법의학 교과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특히 직장 내 신부 온도를 측정한 과정을 보면 감식반에서 측정을 했을 때 담당자가 형사과 근무 경력이 매우 짧은 편에다가 측정 횟수도 단 한 번에 불과하고 한겨울에 창문이 열려 있는데 실내 온도도 측정을 하지 않고 지금 피부로 느껴봤을 때 10도 정도 온도이고 그거를 고려를 했을 때 한 8시간 정도 지난 것 같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어서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꼼꼼하게 봤네요. 그리고 위에 있던 음식물 내용물을 부검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15쪽에 아예 원서를 붙여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과서적으로 위에 있는 내용물을 가지고 사망 시각을 추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본 사건의 경우에 이런 오류가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례인데 레보솔피리드라는 기능성 소화장애 약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 피해자가 확실히 소화장애 사실이 있었고 그리고 음식물 섭취 후 소화에 걸리는 시간도 당연히 통상의 일반인보다 더 길게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추정되는 사망 시각 역시 더 미뤄진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심 판결에서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자의적인 사실 인정이 있었다는 점인데요. 원심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된 이유, 경위, 내용, 정도 등을 보더라도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범위 내지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다툼의 동기가 될 수 있을지언정 살인의 동기로는 미약하다는 것을 지적한 판례가 있어서 같이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심은 사실은 다른 이유를 들지 않고 CCTV만을 살펴보고 침입한 기록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건물의 외관 사진을 보면 사실 이 호실이 저층이기도 하고 특히 206호로부터 벽면에 설치된 구조물을 타고 창문을 통해 침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바로 침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 방에서 넘어올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사실 이제 원심 판결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은 금품이나 귀중품의 행방이 묘연하고 용의선상에 누군가가 더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습니다. 제3자의 금전을 노린 범행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 고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206호 투숙객 배성환 같은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6호를 통해서 쉽게 205호에 침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외부인의 침입 가능성이 존재하는 와중에 피고인만을 유일한 용의자로 지목해서 결론을 만드는 것은 사건에 대해서 품어야 될 합리적 의심이랑은 좀 동떨어진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2000년 초반에 있었고 치과의사 모녀살인 사건이라고 이름이 붙었었는데 3층에 있는 범행 장소로 경비실에 들키지 않고 올라갈 수 없다라고 했고 1심에서 그렇게 사실 인정을 했었는데 결국은 현장 검증을 통해서 이게 뒤집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충분히 현장 검증을 통해서 침입 가능성을 입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추정 사망 시각을 도출해내는 방법도 부정확하고 그리고 범행 장소로 제3자가 침입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고 하면 당연히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피고인은 무죄가 아니면 차라리 사형 선고를 원한다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피고인에 대해서 양형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를 할 때마다 피고인이 유죄 누명을 쓰게 되면 차라리 꼭 사형을 받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지라 저는 정말 무죄 변론밖에는 할 도리가 없습니다. 졸지에 연인을 살해한 누명을 쓰게 된 이 청년에게 공명정대한 판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깔끔한 마무리. 물어볼 게 없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역시 일단 이면서 인턴의 변론은요. 네. 정말 듣다 보니까 1심이 판결을 잘못한 것 같아요. 너무 완벽했고요. 네. 극찬을 하시는 겁니다. 네, 저는 이면서 인턴이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뭐죠? 라이센스.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됩니다. 이면서 인턴 어떠세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면서 인턴이 음악 쪽의 조예가 상당히 깊고 저랑 새벽에도 만났는데
사실 이 그 사건을 가지고 이걸 정말 자기는 해결하고 싶다 그런 걸 딱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일단 그래서 막 그런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노래가 완전 똑같은 노래다. 일찍 나오셨네요. 잠은 오늘은 스킵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노래를 겹쳐 들어보고 엄청난 깨달음을 받아서. 겹쳐 들은 거 어때요? 겹치니까 똑같은 노래더라고요. 웨이브 폼도 따봤거든요. 근데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샘플링해서 막 보여주셨는데 일단 곡 자체가 동일하다고 어쨌든 증명하는 것도 과정도 상당히 좋았고 논리 자체도 그래서 동일하기 때문에 저작 인정권을 침해를 했다. 어쨌든 개념적으로 잘 잡은 것도 사실 저는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현서인턴은 일단 청구 취지에서 8,600은 이제 단순 계산 실수인 것 같고 8,700인 것 같은데 사실 이면서 인턴은 아시다시피 논리적이신 분이라 그 사실 계산 실수로 뺀 게 아니라 앨범이 예를 들어서 8일부터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그래서 계산한 건 에 대한 음원 수익도 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100만 원을 넣어야 되는데 그 앨범과 관련돼서 12월 31일 날 해지를 했기 때문에 그 뒤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한 달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실수라기보다는 본인이 논리적인 판단을 갖고 해서 사실 그런 부분도 실수라고 보기도 애매할 정도로 사실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그나마 좀 아쉬운 부분은 사실 측에서 각 논점이라고 제시한 게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실 반박을 해주고 건드렸어야 되는데 약간 동일성 부분에 약간 너무 치중한 게 아닐까 사실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그래도 이걸 보면서 이제 본인이 청구 취지를 도출하는 데까지의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잘 기술했고 뭐 그런 면에서는 거의 가장 안정적인 답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 이따 그치 여기 놓고 그래 이따 보자. 조심해서 오고. 엄마 이것 봐요. 차랑 연결돼서 운동 287. 볼게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좌회전. 어제 비가 와서 너무 깨끗하다. 500m 앞 60km. 아빠 좋아하시겠네. 그렇게. 아버님 성록하시는 전에는 엄마가 운전해서 왔는데 이제 아들들 키워놓으니까 아들들이 엄마 너무 좋아. 언제 키우나 그랬거든요. 예전에 엄마 운전하고 다닐 때. 이놈들 언제 키워가지고 운전시키나 했더니 그새 이제 이쪽이 이제 눈 오고 그러면 막 길도 거칠고 그래가지고 조카인가? 할아버지 선수 왔어요. 내가 주로 볼게. 끝자리. 할아버지 선수. 할아버지. 인사해요. 준우도 한번 할래? 준우 할까? 한 번 더. 준이 한 번 더. 너무 잘해. 아이 멋있어. 준이 아빠랑 삼촌 봐. 당신이 애들 잘 키운 것처럼 애들도 준우 잘 키우고
지금 잘 살고 재밌게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 먼저 드셔. 엄마 떼줄게. 노랑 앉아. 용지 위주로 줄게. 앉아. 엄마 노랑 줄게. 앉아. 준호도 누룽지 먹자. 엄마. 그래서 저번에 CPR 얘기 나오니까 막 저번에 괌에서 일했던 것도 생각나고 막 저희 이 친형이 응급의학과 전공을 해서 제가 같이 형이랑 괌 여행 갔다가 심폐소생술 하는 것도 봤거든요. 형님은 의사인가 보다. 의사신가 보다, 형님은. 찍어야 먹어. 너는 힘들진 않아? 그냥 그렇게 힘들 거 뭐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엄청 바빠? 그냥 과제할 때는 바쁘기는 한데 변호사 원래 바쁜 직업이라서. 명절도 쉬고. 그러니까. 앉아보세요. 엄청 초롱초롱해. 응? 이러면서 막 신이 나 있어. 또 재밌으신가 봐요. 네. 인턴은 네, 잠만 자도 편한 거지. 잠만 자도. 인턴은 몇 시간- 의사 인턴이 제일 몇 힘들지. 시간 재워요? 그게 까마도 아마도 다르긴 한데 뭐 밤새 당직하고 이러니까. 동그라미. 누가 1등 할 것 같아? 되게 직접적이시다. 그런 거 보이잖아, 원래. 하다 보면. 아니,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 왜? 보다 보면 모르나? 그 무슨 상대편 골대에다 골 넣는 것도 아니고. 아, 유력한 1위보가 있을 건데. 근데 내가 팀미션을 하면 주로 지더라고.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아니야, 너? 그럴 것 같아. 같이 팀 되면 쟤랑 하면 진다 이런 거. 너 때문에 진 거 같아? 뭔가 지면 나 때문에 진 거 같지? 왜? 왜 그렇게 생각해? 그냥 뭔가 하다 보면은 내 의견이 많이 들어가는 느낌. 그렇게 크게 그렇게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는 느낌. 아니, 그래서 지면 너 때문에 진 거지, 뭐. 정확하게. 돌려 말하진 않네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해가지고 하다가 지면 나 때문에 진 거지. 괜찮아, 많이 하면 돼. 팀 과제 남았어? 팀과제 모르겠어. 아니 근데 뭐 뭘 안 하다가 지는 것보다 하다가 지는 게 나은데. 그렇지. 아, 이거 하지 말 거야. 이렇게 할 수 없어. 뭐 인턴 하지 말 거야? 아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지. 그런 적은 한 번도 되는 거지, 뭐. 그러면 됐어. 그러면 됐어요. 마지막에 광탈하고 그럴 수 있지. 예. 현서 인턴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 과정에서 내가 참 잘한 것 같다라는 포인트가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시고, 아, 내가 이런 걸 약한 걸 알게 됐다라는 게 있으면 하나씩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일 놀래켜 드린 거는 의뢰인 상담했을 때 예상하신 것보다 좀 더 많이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신용정보회사처럼 리스트 같은 거 다. 그랬던 것 같고요. 아쉬웠던 과제는 구례군 갔다 왔을 때 이제 협력했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보여드렸어야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일부 좀 독선적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일단 약간 걱정은 아닌데 약간 좀 궁금한 부분은 약간 개인 과제에 비해서 팀 과제가 성적이 조금 안 나왔었잖아요. 사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팀 과제가 성적이 덜 나온 이유는 아직도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정확히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고민을 해봤는데 가족들이랑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한번 일을 좀 저 학부 다닐 때도 그렇고 모든 일을 직접 하려는 그런 단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직접 하다가 결과가 잘 안 나왔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좀 더 탐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은 노력형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약간 천재형인 것 같아요? 저는 노력형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노력형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예. 저의 삶의 코스를 보면 노력형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혹시 본인이 그 인턴 기간이 있었던 그 기간 중에서 가장 본인이 성장을 했던 그 날에 대해서 혹시 일지로 쓴 게 있으면 예. 인용을 해서 혹시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쓴 것인데요. 예, 바로 어제 끝나고 머릿속으로 조립했던 논리들을 아무리 다시 뜯어봐도 의미 있는 결론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새벽 4시쯤 됐을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노래를 들어보기로 했다. 그리고 내 주관이 아니라 두 노래가 똑같이 들릴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를 고민해보기 시작했다. 아, 그리고 두 곡이 정말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 이렇게 간단한 것이었지만 내가 남들이 잠든 시간 난방이 꺼진 사무실에 남아 조그마한 열풍기를 쬐며 컵라면을 먹으며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들을 견디지 않고 포기했다면 그 간단한 답이라도 얻을 수 있었을까? 다른 인턴들과 이야기해보니 의외로 내가 생각했던 해답은 손쉽게도 생각해냈던 것 같지만 누구에겐 쉬운 해답이더라도 나는 그 시간을 견뎌야 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내 앞에 도전들, 크고 작은 어려움에 맞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어쩌면 내게는 그렇게 해서 찾았던 그때그때 해결책, 해답, 결과보다는 무던히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견뎠던 그 시간들이 변함없는 단 하나의 해답이었던 것이다. 좋네요. 기가 막히다. 나 이쯤 되니까 아 쟤는 그렇게 사는구나라는 게 좀 이해도 가긴 하고. 예.